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쪽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먼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에 여성들이 보여지는 지금 잡지 기사인데요. 여성 해방은 가사 노동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내용의 잡지 기사에 붙은 제목은 혁명은 부엌으로부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신분 계급이나 성에 따른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됐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데요. 배경을 살펴보면 1920년대 이후예요. 1920년대 이후. 1920년대 이후면은 우리가 통치 방법으로는 문화 통치 시기가 되겠죠. 자, 문화 통치 시기에 약간의 자유를 주잖아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하고 여성 노동자의 수도 증가했대요. 하지만 남존여비, 남자를 더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요. 여자를 좀 비하하는 가부장적인 인습이 존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일제의 여성 차별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성운동이 전개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신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등장합니다. 여성의 인권의 신장과 양성평등을 주장했고요. 이러한 여성운동 단체가 조직이 돼요. 그래서 여성 계몽이나 여성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여성운동 단체는요, 근우회라고 하는데요. 이 근우회는 1927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간회라는 단체에 있었잖아요. 예, 신간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그러한 단체인데요. 이러한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여성 자매단체, 여성단체인데요. 그 여성계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우회의 강령은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한다, 조선 여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근후의 활동을 보면 국내와 도쿄, 간도 등지에서 수십 개의 지회가 조직이 됐고요. 강연회, 부인 강좌, 그리고 야학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노동 여성을 조직화하고 여성 계몽에 노력했던 단체가 바로 근후회라고 하는 여성 단체가 되겠죠. 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다라는 부분에서요. 최초의 단발 여성 강향란이라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면 굉장히 신여성 같죠. 이 강향란이라고 하는 기생이 돌연히 머리를 깎고 남자 옷을 입고 정치 강스본에 통학 중이라 한다. 라고 하면서요.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도 그 집안이 기우는 장본이라 하였다. 하물며 여자가 남자로 환영한 것이야. 병계가 아니고 무엇이요? 무엇 일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들로부터 시작된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른 단발은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서 점차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바로 신여성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신여성을 한 명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혜석이라는 분인데요. 시대를 앞서 살아간 예술가이자 남녀 평등의 반기를 든 신여성 나혜석이란 분이에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이기도 하고요.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봐선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이분이 나혜석이에요. 자, 이분이 나혜석인데 고향은 수원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가면 나혜석 거리도 만들어져 있고요. 이분이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그 신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혜석은 우리나라 여성으로 최초의 서양 화가입니다. 그리고 작가, 책도 냈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대학을 가더라도 주로 가정학과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고 해요. 이렇게 미대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나혜석은 어릴 때부터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고 또 이렇게 똑똑해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표적인 신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사립여자 미술학교에서 유화를 공부했고요. 자, 신여성의 대표 인물입니다.
조선 미술 전람회에 계속 입선한 화가일 뿐만 아니라 자의식적인 여성적 글쓰기를 펼친 작가이기도 했죠. 자신의 임신과 출산, 육아 경험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자, 이런 표현은 엄마가 쓰기 힘든데, 아이는 엄마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라고 규정한 어머니 된 감상기는 여성 고유의 경험을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것으로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구미 여행길에 파리에서 만났던, 그러니까 원래 나혜석이 지금 여기 보이죠? 나혜석이 결혼 사진이에요. 이분이 나혜석의 남편인데요. 나혜석은 25살에 결혼을 했대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노처녀인데 이 남자는 사별을 했어요. 한번 결혼했죠. 요즘 말로 하면 돌싱입니다. 10살 많은 35살의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집안도 좋고요. 결혼을 해서 구미 여행, 유럽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행길에서 파리에서 누굴 만나냐면 최린이라는 남자를 만나요. 최린은 대표적인 천도교이고요. 천도교도로 그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최린과의 관계, 그러니까 최린하고 불륜이었다고 하는데 관계가 귀국 후에 문제가 되면서 1930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1930년에 이혼은 굉장히 파격적이겠죠. 그래서 이혼한 다음에 나혜석은 자신의 연애, 결혼, 이혼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심리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식민지 조선사회의 가부장제가 가지는 모순을 비판하는 글, 이혼 고백장을 써서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이 지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이 나혜석이라는 분은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대표적인 일제강점기의 신여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01쪽으로 가서요. 아이에서 어린이로라는 소년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어린이의 지위가 열악했죠.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적고 공장에 취직했을 때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소년운동을 전개했던 곳은 천도교 소년회예요. 여러분, 천도교는요, 바로 동학이 1904년에 천도교로 바뀌는 거잖아요. 천도교 소년회의 방정환의 활약입니다. 여러분 아마 방정환의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방정환이 바로 천도교의 3대 교주이자 3.1운동을 주도했던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이 어린이날 만들잖아요.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굉장히 즐겁죠.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게 소파 방정환의 활약이고요. 잡지 우리 교과서에 나왔죠. 어린이를 간행합니다. 소년운동이 확산이 돼서요. 조선소년연합회를 결성하고 1927년에 전국적인 조직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되면 일제가 소년운동을 민족운동으로 간주해서 탄압했고요. 중일전쟁은 1937년이죠. 이후에 완전히 소년운동이 금지돼요. 자, 이 소년운동은 천도교에서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자라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죠. 잡지 어린이, 그다음에 어린이 세상이라고 하는 신문이에요. 자, 이 방정환은 아동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자, 그 아래로 내려가면 형평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형평운동은 누가 한 거냐? 바로 백정들이 전개하는 운동입니다. 가보개혁 이후에도, 자, 우리 가보개혁 때 뭐가 없어져요? 가보개혁 때 신분제도가 사라집니다. 자, 신분제가 폐지됐죠. 가보개혁에서. 자,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천대가 계속되는 거죠. 일제는요, 호적의 붉은 점 등으로 백정 신분을 표시해서 차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정이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형평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형평의 뜻은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이라는 거죠. 형평은 백정들이 사용하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에요. 그래서 이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형평운동을 전개합니다. 조선 형평사를 창립했는데요. 1923년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졌고요. 전국으로 확대돼서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하여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형평운동하면 백정들이 전개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진주에서 시작이 됐다. 이 정도만 살펴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평운동은 어떤 것이냐? 여기 보시면요. 이 포스터예요. 이 포스터에서 보면 이 포스터에 여기 형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깃발에 형평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는 누가 주도했느냐가 중요해요. 바로 백정이죠.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는가. 그래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형평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으로 세 가지를 설명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성운동이죠. 여성운동. 그래서 여성운동 단체로는 근우회가 있었고요. 제가 신여성, 나혜석을 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잖아요. 바로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를 이렇게 존대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백정들이 자신들의 신분 차별을 철폐해달라라고 하면서 진주에서 형평운동이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인데요. 바로 1920년대 이후에요. 자, 이 문화 통치기가 되면 약간의 자유를 주면서 여성들도 어린이도 백정도 자신들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201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